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어요. 왜요? 네. 서브3 훈련을 하다가 부상이 생겼어요. 한 350 정도 페이스로 인터벌 훈련을 하다가 발목에 찌릿한 증상이 생겼는데 훈련 50일차쯤에 생겼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상의 기준은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점점 훈련 시 악화된 통증,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느껴지면 저는 부상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주를 더 쉬었죠. 그래서 총 3주 동안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발 뒤꿈치의 통증이 되게 복합적으로 왔는데요. 메인은 아킬레스 건염이었어요. 아킬레스가 부착하는 그 뒤꿈치 자리에 생긴 통증이 메인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는 사실은 아킬레스 건만 있는 건 아니고 후경골건이라든지 비골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다 같이 염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거의 땅에 착지할 때마다 심하게 찌릿할 정도의 통증이 생겼었거든요.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교육하는 대로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뭐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완전 휴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발목을 보호대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하고 아이싱, 계속 얼음찜질하면서 아픈 부위에 아이싱하고 체해 충격파만 쳤습니다. 예전엔 제가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면 이쪽을 방사형으로 치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아파 보니까 이쪽 아킬레스 건염 쪽에도 복수형 충격파를 쳐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교과적으로 알고 있던 위치와 다르게 아킬레스건의 분착부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엄청 아픕니다 지금. 엄청 아파요. 염증 있는 자리에 가면 이런 식으로 통증이 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직접 하지 못할 텐데 그럼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돼요? 일단은 증상을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 치료를 하면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은 아킬레스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족저 근막 쪽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제가 이제 찾아서 치료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치료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돌아다니면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주사 치료는 저희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고 체해 충격파를 계속 이제 위치를 찾아가면서 쳤어요. 일주일 정도 고정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칭 해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아킬레스 건염에 좋다는 스트레칭들 다들 찾아서 하실 텐데 일단은 우리 몸이 회복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우리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들어가면 오히려 그 스트레칭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정을 취해줘야 될 때는 조깅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절대 안정을 취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러닝 부상이라는 거는 환자의 케이스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킬레스 건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치료를 하면 절대 낫질 않아요. 조깅이 들어가는 순간들도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운동해 가면서 재활해 가면서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제가 조깅을 들어갔거든요. 확실히 러닝 부상, 운동 부상들은 그 케이스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훈련을 다시 따라가고 있어요. 한 80% 정도의 강도로 다시 이제 훈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죠. 이게 감정 기복이 엄청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훈련해왔던 것들도 너무 아깝고, 그리고 앞으로 대회를 이렇게 신청을 여러 개를 해놨잖아요. 풀코스만 지금 공주, 경주, JTBC 3개를 신청을 해놨는데 이건 또 어떡하지? 또 안 좋은 기록으로 뛰고 싶지는 않고 이런 마음의 기복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괴롭고 또 아쉽고 그리고 안타깝고 낫질 않으니까 왜 내가 의사인데도 이걸 치료를 못하지? 라는 약간 자괴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지난 3주였습니다. 쉴 때 처음 계획은 그래,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보강운동을 열심히 하자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안 돼요. 보강운동 전혀 할 수 없고 일단은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보강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복근 운동 이런 게. 보강운동은 사실 거의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성공한 게 식단이에요. 그러면은 쉬는 동안 살찌면 안 되니까 살이라도 빼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1000에서 1500kcal 제한을 하면서 정제탄수화물 다 끊고 식단만 한 3주 정도 해가지고 4kg 정도, 지금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4kg 정도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급했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은 대회가 이번 가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는 이것만 좀 참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부상의 위험을 안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참고 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금 대회가 아니더라도 이번 가을을 좀 현명하게 넘기고 내년 봄에 다시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밑에서의 5초 페이스, 10초 페이스를 단축하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서 5초에서 10초를 단축하는 건 진짜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이번 계기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브 3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충분히 근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강도 높은 훈련들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상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다. 물론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고강 운동 같은 거는 당연한 이야기들이고요.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장거리,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 이런 것보다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만 빨리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부상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를 잘 조절해서 나에게 맞는 속도를 잘 찾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날 같은 속도를 뛸 수는 없으니까 가끔씩 인터벌 하면서 속도를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잘 해줘야 돼요. 한번 내가 인터벌 해서 속도를 확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그 뒤에 충분히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천천히 조깅을 해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인터벌 들어가야지, 그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인터벌 들어가게 되면 100% 부상이거든요. 속도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신호가 왔을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때 조금 더 뛰어볼 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2주를 쉰 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대회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참고 뛰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회 한 달, 3주 남겨놓고 이제 아파서 아예 못 뛰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몸에서 신호가 왔을 때 쉬어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한계를 넘어가는 훈련들도 가끔씩은 필요하긴 하죠. 대신에 속도를 충분히 조절하고 리커버리를 잘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계획을 거의 다 수정을 했어요. 사실은 50일째부터 멈췄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마라톤이 공주 마라톤, 경주 마라톤, JTBC 전부 다 만만치 않은 마라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주랑 경주 마라톤에서는 싱글까지 목표로 한번 해보고요. JTBC에서 만약에 컨디션이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근데 아마도 이번 가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봄에 동아 마라톤에서 서브 3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